어두워 이사지는 상대도 하이브가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면서 오늘 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다음 달 컴백을 앞둔 뉴진스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지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일단 아이돌 팬들은 당연히 잘 알겠습니다만 하이브는 뭐고 어도어는 뭐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지금 이번 사태의 핵심 뉴진스를 놓고 벌어진 일입니다. 뉴진스라고 하면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K-팝 아이돌이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수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뉴진스 당연히 하이브 소속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라는 회사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 하면은 바로 방탄소년단을 속해 있는 초대형 기획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가 몸집을 불려오는 과정에서요, 여러 개의 그런 중소기획사, 연예 기획사들을 합병하고 또 함께하는 과정에서 점점 몸집을 불려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K-팝이라는 분야가요, 워낙 그런 독자성이라던가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개의 그런 기획사, 레이블들을 두면서 각자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면서 하이브라는 큰 지붕 아래에 있지만 각자 아래에 여러 레이블에서 자신이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그룹을 갖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따로 또 가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형태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도어는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뉴진스, 네. 뉴진스가 속해 있는 그런 하이브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도어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가 뉴진스는 맞는데요. 네. 이 어도어라는 그룹의 지분의 8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고, 애초에 어도어가 설립될 때 그 출자 자본의 161억이 지금 하이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하이브가 모회사, 어도어가 자회사, 결국 결과적으로 이 뉴진스는 하이브 소속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하이브의 대표는 방시혁 회장이고, 이른바 방시혁 회장이 고용한 이 민희진 계열사 사장이 서로 지금 싸움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은데, 자, 원래 민희진 대표를 영입할 때 방시혁 회장이 SM에 있던 민희진 대표를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영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 그 대표가 민희진 대표죠. 지금 어도어라는 이 뉴진스를 갖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가 민희진 대표가 맞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용된 사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기업으로 원래 민희진 대표가 입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M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소녀시대, 샤이니, 그 외에도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K-팝 가수들을 네. 제대로 그 컨셉을 잡아서 키워내가지고요, K-팝의 어머니다,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는데, 방시혁 하이브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하이브로 이제 초빙을 해온 거죠. 네. 하이브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 결국 뉴진스의 탄생에 있어서 그 컨셉, 뉴진스만의 그 청량함이라던가 그 독특한 분위기의 그 음악 작업에 있어서 그 컨셉을 봤는데, 이 민희진 대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 민희진 대표가 지금 어도어에 소속이 돼서 어도어의 대표로서 이 뉴진스를 키우는데 공을 세운 거는 맞지만, 네. 기본적으로 여전히 하이브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일종의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이제 빼오려고 했다거나, 내지는 네. 하이브 측에 일단 주장이지만요, 경영권을 찬탈해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경영권 찬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이것은 여러 레이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네. 하이브가 본인이 직접 키워낸 그 공을 인정받고 싶은 그 뉴진스의 컨셉을 따라한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하면서 그런 컨셉의 모방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하이브가 내부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면서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확히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가 일종의 모회사고요. 이 어도어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된 것이고요. 여러 문건들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1945라는 제목의 문건을 하이브에서는 발견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945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도어가 독립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런 부분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을 좀 보자면은 지금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데 국외 펀드 등을 이용해서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유도하겠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갖고 있는 그런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을 발견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미니진 대표와 이 어도어의 그런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대화한 그런 대화 내역 같은 것을 공개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하이브의 어떤 경영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담긴 대화 내역들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 민희진 대표 어도어 부대표 간의 카톡 내용이라면서 하이브 측이 공개한 카톡 내용도 있던데 이 내용이 좀 복잡하던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되고서는 이거 경영권 찬탈 시도가 있었구나라는 되게 핵심적인 증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보자면요. 먼저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풋옵션이라는 것은요. 주가라는 것은 이제 왔다 갔다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잖아요. 네. 근데 풋옵션을 걸어두면은 그 현 시점의 주가와 관계없이 그 설정된 내가 설정한 금액으로 그 주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풋옵션을 1월 2일에 2025년 1월 2일에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캐시, 엑쉿, 그러니까 그의 행사에 따라서 막대한 또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행사해 버리면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권리침해 소송이라고 해서 뉴진스의 그런 컨셉을 따라한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와 뉴진스 간의 어떤 그런 소송전을 통해서 이제 어도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 빈 껍데기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은 어도어의 가치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외국 그런 펀드들, 그런 재무적인 투자자를 구해서 하이브는 그렇다면 자금난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걸 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미니젠 대표는 지금 갖고 있는 앞서 풋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네. 어도어를 뭐 다시 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는 내용이 있고 이에 좀 화답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 내용을 놓고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정말로 찬탈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이브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민희진 대표가 지금 20%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어도어에. 그러면 미 어도어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서 주가를 낮춘 다음에 이른바 풋옵션 원래 비싼 가격에 하이브 쪽에 이걸 되사라 이렇게 요구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 싸진 어도어를 다시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다시 사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경영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하이브 측에서는 이런 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 지금 당장 실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내역이 공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프로젝트성 문건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떤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해 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이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하이브 측의 주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이브가 오늘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뭐 고발 지금쯤 했겠네요. 네,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지금 물증들이 확보됐다고 하이브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어떤 영업 비밀을 유출하려고 했다면은 영업 비밀에 관한 문제들 이런 부분 고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혐의가 아직 확인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지위,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뭐 네. 영업 비밀을 뭐 유출한다거나 그 외에 이렇게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영업 방해 행위 이런 점들을 문제 삼아서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하이브의 고발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 오늘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민 대표 기자회견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뉴진스 음반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막 감사, 뭐 이런 거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갑자기 시작돼서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됐고, 제가 되게 폭탄 같은, 뭐, 솔직히 하이브 PR이 그동안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했던 PR보다 더 강도 높은 PR을 제가 느껴봤던 것 같아요. 아, 다 내가 죽기를 바라나?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갑자기 죽으면은 다 같이 기뻐하는 상황이 된 건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제가 일일이 모든 기사와 댓글을 보지는 않아요. 그럼 저는 진짜 못 사니까. 근데 이렇게 요 근시일 내에 이렇게 단기 폭발한 이런 PR 릴리즈와 이걸 감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저도 사람이고 이 죄가 이게 확정이 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민희진 대표, 저희가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오늘 공개된 이 카톡 대화방 내용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다라는 것하고, 또 경영권 탈취 계획이나 시도는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요, 지금 영상의 일부 보셨겠지만, 네. 오후 3시부터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민희진 대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라든가 하이브 측에서 자신의 너무 나쁜 쪽으로만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 그런 사람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억울함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호소를 하고 있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대화 내용들, 어도어의 경영진과의 그런 대화 내역에 대해서는 본인도 직장인이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좀 감정이 쌓일 수도 있고 그럴 네.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장난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문자는 보내놓고 나중에 돌아서서 만나서 아 네. 이렇게 해보면 뭐 말도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말 그대로 탈탈 털고 나오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것이고 악의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집된 부분이다. 그리고 경영권 찬탈 시도라는 것은 말도 네.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전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 법적 소송은 소송이고 가장 팬들의 걱정인 건 뉴진스의 활동일 텐데 뉴진스의 활동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뉴진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정말 K-팝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진스의 활동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뉴진스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획사 간의 어떤 이런 법정 지승탕 싸움이 예고가 되고 있고 앞서 오늘 하이브 측에서는 또 이제 민희진 대표가 어떤 그런 주술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경영에 활용했다는 그런 정황까지도 확인했다. 그런 대화 내역 등을 통해서 이런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시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네. 많은 내용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는 만큼 좀 컴백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뉴진스의 활동에는 비교적 영향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임지혜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루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